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1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었어요. 연력학부터는 문제에서 상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주면은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별로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잘 읽을 생각을 하셔야지,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를 다시 읽어봐. 그럴 고민이 있을 시간이면은.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제 풀었었는데 한 몇 개만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52페이지가 풀이가 숙제였는데 우리 52페이지 근처쯤 가서 우리 한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43번 한번 가볼까요? 43번 안 했죠 지난 시간에. 43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43번. 문제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제만이라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일단은. 자, 문제를 풀 생각, 아 내가 안다 모른다 이거 싹 다 집어치우고 아 그냥 일단 순수하게 문제라도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게 실수도 가장 적게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문제를 볼 때는 가급적 보기까지 한 번만 싹 봐주세요. 특히 연력학이나 상대성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물어보지 않는 거는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자꾸 걱정을 하는데 어차피 안 물어볼 거잖아. 자, 그럼 43번에서 그냥 같이 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림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것을, 자 피스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나 봐요. 그리고 이 피스톤이 못 움직이게 핀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돼 있어. 그리고 여기 기체가 들어있고 이 기체는 A래. 기체 A라는 기체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림 나는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림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했대요. 이 핀을 뽑았대요. 자, 그럼 핀을 뽑는 건 나중 문제고, 자 핀을 뽑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움직여 피스톤이. 그러면 바깥쪽 압력하고 A의 압력이 어땠다? 같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핀을 뽑았는데 A 쪽으로 밀려 들어간다? 그러면 A가 압력이 더 대기압보다 낮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핀이 뽑았는데 얘가 팽창한다? 그럼 A가 압력이 더 높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게 다예요. 별건 없어요. 아, 근데 핀을 제거했더니 A가 단열 팽창하여 라고 써있죠. 팽창했대요. 첫 번째. 여기가 막혀 있는데 어디까지? 이 끝에까지 팽창했대요. 팽창. 기체는 일을 했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요. 이 상태에서 일단 팽창을 했으니까는 기체는 일을 한 거지. 그냥 냉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팽창했대요. 아, 기체는 일을 했어요. 팽창했대요. 아, 핀을 제거하기 전에 A는 대기압보다는 압력이 높았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단열 팽창이라고 친절하게 써줬죠. 아, 열을 가하진 않고 팽창했어요 라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정지한 것을, 자 근데 이게 핀을 제거했는데 이게 걸려서 여기 어딘가에 걸려서 멈춰 있는 거니까 이 A의 압력은 대기압하고 같아질 때까지 팽창을 한 건지, 아니면 대기압하고 같아질 때까지는 아닌데 걸려서 더 이상 못 밀리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림상에서는. 자, 다는 나의 A에 열량 Q를 공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다 그림은요, 가에서 나로 넘어간 거는 이 그림이라면, 다 그림은 나에서 다로 넘어간 건 그냥 실린더가 여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뭘 가해 준 거예요? 열량 Q를 공급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럼 나에서 다로 넘어간 거는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동안 열량 Q를 공급했는데 부피는 전혀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등적 과정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주어진 대로. 자, 그러면은 근데 공급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압력은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고, 아 처음에 압력이 여기가 P가 있었는데 P0라는 압력하고 여기서의 P0라는 압력이 지금 똑같대요. 압력이.
이렇게 줬어요. 준 거는.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가 같다. 부피는 가와 다에서 압력이 같고 A의 부피는 나하고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동안에 부피 변화는 없었습니다. 라고 줬어요. 아예.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보기에서 있는 것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은 실제로 연력학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이거보다 많이 복잡할 거니까 계산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 선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억. 가에서 나 과정에서 A는 외부에 일을 한다.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요? A가 팽창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팽창했으면 일을 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A는 실제로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동안에 팽창을 했죠. 그렇지? 그럼 일을 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나다 과정에서 A의 내부에는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열량 Q를 공급했더니 델타 U 더하기 W에서 일한 게 없죠. 부피 변화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Q 준 게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가야 되는 거니까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니? 네,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니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단열 팽창이니까 온도 하강했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동안에 다시 열량 Q를 공급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겠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동안에 온도는 하강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동안에 온도가 다시 상승했어요. 그랬을 때 가에서의 온도 T1과 다에서의 온도 T2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같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온도가 누가 더 높을지 낮을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넓이 보고 싶으면 한 일을 보고 싶으면은 X축이 부피고 Y축이 압력인 그래프를 그려보던지 아니면은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 부피와 관계를 알고 싶으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nRT에다 집어넣던지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인 경우하고 B인 경우를 그냥 PV는 nRT라고 잠깐 써놓을까요? 왜?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가하고 다에서 압력이 같다라고 줬거든요. 왜? 근데 문제는요. 절대로 쓸모없는 조건을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줬어. 아, 여기는 얘하고 얘가 똑같구나. 어차피 NR은 어차피 상관없죠. 이거는 어차피 상수 취급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압력은 둘이 똑같고 부피는 누가 더 크죠 지금? 가하고 다에서 A가 작고 아니 A란다. 다라고 해야 되겠죠? 가에서가 작고 다에서가 부피가 더 크죠. 그러면 요 관계식이라면 온도는 여기가 작고 여기가 온도가 더 높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하고 다 중에선 다가 온도가 더 높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고 넣어보기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디귿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어떻다? 높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디귿은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맞으니까 3번인가요?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43번이 답은 3번? 오, 맞았네요. 역시 접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43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되게 뭐랄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복잡할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기억 니은 정도는 그냥 뭐 그 정도는 할만하죠. 결국은 디귿이 조금 까다롭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 문제다. 그러면은 그림만 보고 저거 어려울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최소한 기억 니은은 걸렀잖아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맞으니까 그럼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3번 아니면 5번 고르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라 그러면. 수능 같은 경우에 어차피 객관식만 있으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둘 중에 뭘까 고민하게 되는데 뭐 객관식이면 찍으면 될 거고 서술형이면 뭐 할 수 없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보고 어렵다, 쉽다 판단하지 마시고 보기까지 보시고 쉽게 걸릴 수 있는 거 먼저 걸르세요. 그게 제일 정신 건강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2번 저랑 했었나요? 42번? 42번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랑 몇 가지만 같이 해보고 연력학 2법칙으로 갈 건데 4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점 한번 읽어보실래요? 42번.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문제라도 천천히 본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문제 좀 같이 몇 개만 풀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시간으로 갈게요. 자, 42번에는요.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 써있는 것만 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린 가와 같이 실린더 안에 동일한 이상기체 A와 B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에 의해서 분리되어 열평형 상태에 있다. 아, A하고 B는 항상 온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압력도 거기 문제 보시면 그 다음에 써 있네요. A와 B의 압력과 부피는 각각 PV로 같다. 잠깐만. 그러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A라는 기체하고 B라는 기체가 있는데 압력 같고 부피 같고 그런데 열교환이 잘 되니까 온도도 항상 어때야 되죠? 처음 온도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PV는 nRT니까는 기체 종류도 같은 동일한 이상기체라고 했고 기체의 몰수도 모르긴 몰라도 안에 들어있는 몰수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우리가 내부 에너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곱하기 그 기체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심하실 건 이거예요. A와 B의 온도가 같으니까 A에 들어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랑 B에 들어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습니까? 그러면 네,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A하고 B가 현재 같냐? 증가량 말고요. 그때는 몰수가 같으니까는 같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들어있는 기체의 양이 달라지면 그 기체의 양만큼 곱해줘야 되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림 나는요. 가에서 피스톤에 힘을 가하여 부피가 압축된 상태로 여기서 얘를 찍어 누르네요. 자, 만약에 B만 있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B만 있어서 상황 볼게요. B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피스톤이 안 움직인다고 칠게요. 여기 피스톤은 지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네요. 고정되어 있어요. 자, 피스톤은 안 움직여요. 만약에 B만 있었다면은 찍어 누르면은 일해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둘이 열교환이 잘 되니까 B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A한테 열을 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해준 만큼 A하고 B의 온도가 다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묻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기억, A의 온도는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다시 증가하겠죠. 왜? B가 2를 받으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A한테 줄 거니까. 그럼 A하고 B는 다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럼 A, B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PV는 nRT 집어넣으세요. 계산할 것도 없고요. 그냥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지금 찍어 누르면서 얘가 부피가 감소했는데 그럼 부피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고 부피는 B가 더 작아요. 그런데 온도는 둘이 항상 어때야 돼요? 온도는 둘이 같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A의 압력이 더 작고 B의 압력이 더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작고 B가 더 크니까는 A가 B보다 작다가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처음보다는 압력이 둘 다 높아질 거예요. 처음보다는 둘 다 높아지는데 A가 조금 높아지면 B가 좀 많이 높아지는 케이스겠죠, 압력이.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 과정에서 B가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고 A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니 A의 내부 에너지 증가 플러스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를 합치면
일해준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A, B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아니죠.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와, 전 이런 게 제일 싫어요. 말장난. 이건 마치 나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겼을 때 뭐 할까? 그랬더니 왜 말이 그래? 그러면서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남자친구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오늘 딱 나갔는데 뭐야? 왜 그래? 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러면 짜증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기체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니은 맞고요. 그럼 니은 하나 맞네요. 42번은. 42번의 답이 2번인가요? 볼까요? 42번이 답은요 2번이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력학 두 문제 더 풀어봤는데요. 연력학 1법칙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케이스만 하나 더 가볼게요. 뭐 해볼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 105페이지 가시면은요. 49번도 그렇고 49번, 그 다음에 50번, 그 다음에 52번 이 세 개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늘 보던 그래프, 늘 바꿔야 되는 그래프는 X축이 부피고 Y축이 압력인 그래프가 와야지 등온곡선이든 아니면 일한 거 받은 일이건 이런 거 따지기가 좋은데 얘네들은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래프가 아니죠. 그럼 얘는 정 안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뭐 물론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안 바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풀리긴 풀려요.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저랑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편한 게 4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9번. 49번요. 여러분들 그거를 X축은 부피고 Y축이 압력인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실래요? 그래프 그리기 놀이 한번 해볼게요. 49번이요. 물론 그래프 안 그려도 시킨 대로 하면 답은 나와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는 온도하고 부피와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압력의 관계는 PV는 nRT에다 집어넣어서 각각 구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왕 구하는 거 그냥 정수로 해요. 분수로 하지 말고. 괜히 헷갈리잖아. 자, 한번 그래프 좀 바꿔 그려볼까요? 저는 일단 원래 있는 그래프부터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거 할 때 그래프 그릴 때요. 좀 헷갈리시면은 먼저 압력부터 잡고 해보죠. 여기가 지금 이건 안 썼구나. 여기가 V0, 여기가 3V0. 자, A 압력을 P0라고 볼게요. P0라고. 그럼 부피는 그대로인데 온도는 2배로 넘어갔죠. 자, PV는 nRT에서 온도가 2배로 늘었어요. 부피는 그대로인데 그럼 압력도 2배로 늘어야 되니까 여기 EP0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압력을.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부피가 3배 늘었어요. 자, EP0에서 온도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3배 늘었어요. 그러면은 부피가 V0에서 nR ET0라고 났는데 지금 ET0고 B가 그 다음에 V0고 EP0라고 났는데 C는 C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부피는 3V0래요. 그리고 NR ET0 온도는 똑같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되죠? 3분의 분수는 됐네. 3분의 EP0가 되겠네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반으로 줄었으니까는 다시 온도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압력도 반으로 줄면 되겠죠. 부피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3분의 2분의 1 줄여서 3분의 1 P제로겠네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귀찮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정수로 바꾸셔도 돼요. 양변에 3 곱해서 여기를 P제로, 여기 2P제로, 3P제로, 6P제로 이렇게 놓고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몇 P제로를 하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놓기 나름이니까 그냥 정수로 놓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부피가 V제로가 하나 있었고요. 3V제로 하나 있었고 이쯤 잡을게요. 그 다음에 부피가 P, 2P, 3P, P제로 이쯤 잡고 2P제로 이쯤 잡고 3P제로 이쯤 잡고 6P제로니까 좀 많이 올라가야겠다. 쭉 올라가서 그래도 비율 맞게 그려주는 게 편하겠죠. 6P제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A부터 잡아볼게요. A는 부피가 V제로고 3P제로 여기가 A, 그 다음에 B는 어딨죠? V제로인데 6P제로니까 여기 B, 그 다음에 C는 어딨죠? C는 2P제로이면서 3V 여기 C, 그 다음에 D가 어딨죠? D는 P제로이면서 여기 D가 P제로 여기네. 이렇게 되겠네요. D. 그리고 온도는 누구랑 누구랑 똑같죠? A하고 D가 똑같고 A, D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온도 곡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C가 온도가 2T0로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면 T0, 2T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A에서 B 등적 과정에서 등온, 등적, 등온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맨날 보던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꼭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바꿔도 구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구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정신건강상 그래프를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본 사람은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프가 대충 개형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문제 풀 때 전혀 뭐랄까 지금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꾸역꾸역 확인을 할 텐데 되게 불안하겠죠. 자기 자신이. 그럼 좀 불편해져요. 자, 그러면은 기억 A와 B에서 기체의 압력은 같다. A와 C에서 A와 C에서 여기도 뭐 이거 보면 되겠다. A하고 어딨냐? C에서 압력이 같니? 그런데 2P0하고 3P0니까 압력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P분의 NRT만 넣어보면 충분히 나오죠. 같냐 안 같냐만 판단하셔도 되니까. 그럼 니은 BC 과정에서 BC 과정이면 뭐예요? 등온 과정이죠. 자, 그럼 등온 과정이면은 자, 등온 과정인데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이거는 사실 이거 안 그려봐도 BC는 여기 등온 과정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써놓고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열량 Q가 한 1이네요. 그러면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 맞죠? 이렇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에서 자, AB는 등적 과정인데 다시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W가 0이니까 등적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열량이네요. 그런데 AB 과정에서는 T0에서 2T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2T0에서 T0가 되니까 온도 변화가 똑같죠. 근데 기체 양은 안 바뀔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은 같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려놓고 풀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게 좀 있고 안 그려놓고 풀면은 조금 불안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많이 그려본 사람은 안 그려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많이 안 그려본 사람은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려보는 거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해보라고. 그래서 막 P분의 NRT도 넣어봐서 계산도 해보고 넣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갈 건데요. 이 그림 잠깐만 써먹을게요. 우리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요. AB 과정에서는 열량이 들어와야 되죠. Q1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들어온 열량은. BC 과정에서도 BC 과정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팽창하려면 열이 들어와야 돼요.
Q2라고 해볼게요. CD 과정에선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걸 Q3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도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걸 Q4라고 해볼게요. 빠져나간 열량을. 자, 그럼 우리 이 문제 좀 활용하는 것뿐인데 여기 지워도 되나요? 저기 누구냐? 이하나 여기 지워도 돼? 피곤하죠? 원래 학생은 피곤해요. 저도 졸려 죽겠어요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나마 여러분보다 덜 좋은 이유는 난 서 있잖아. 서서 돌아다니고 제가 수업할 때 가만히 못 서 있죠.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졸려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건데요. 어떤 열기관이 있으면 열기관이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났을 때 들어온 열량의 총합과 여기 책에는 Q1 1이라고 써놓을까요? 나간 열량의 총합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한 1이다. 그리고 1은 Q1 마이너스 Q2다. 해갖고 효율은 어떻게 썼죠? Q1분의 W 혹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긴 하니까. 자, 우리는 근데 여기는 첨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조금 다르죠. 여기 첨자가. 왜? 여기는 들어온 열량의 총합인데 들어온 게 Q1도 들어왔고 Q2도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Q1 더하기 Q2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져나간 게 3, 4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Q3 더하기 Q4만큼 빠져나갔겠죠. 그럼 이 한 일은 한 사이클을 돌면서 한 일은 한 사이클을 돌면서 일을 해요. 이 과정에서는 일을 했고요. 이만큼. 이 과정에서는 일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만큼 알짜 일을 한 거예요. 한 거 받은 거 다 합쳤더니 거기서 말하는 이게 요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Q1 더하기 Q2를 빼기 Q3 더하기 Q4 더한 걸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하면 효율 계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저거 잠깐 놔둘게요. 우리 쉬운 거 잠깐 해보죠. 연력학체 2법칙은요. 딴 건 없어요. 뭐 책에는 거창하게 무슨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연력학체의 2법칙은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열 효율 100%짜리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왜 열 효율 100%짜리 열기관이 되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0켈빈이니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세한 거는. 그럼 조금 그건 나중에 시험 때쯤 돼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앞에 내용 읽어봐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만 풀 줄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 10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06페이지에 제일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106페이지에 가면 53번 문제 하나 있어요. 53번. 이거 지우고 여기다 53번 하나만 풀어보자. 53번. 간단해요. 얘는. 53번. 자, 53번 하나만 지금 풀어볼게요. 그건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연력학체 2법칙 예제까지 좀 풀어본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풀면서 안 되는 거를 질문 받는 걸로 좀 갈게요.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앞에서 신나게 떠들면 뭐 하겠노? 그치?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되니까.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나이에 아이셔 먹기에는 이제 좀 네가 좀 연식이 좀 되지 않았니? 추잉 캔디 먹기에는. 이제 네 연식쯤 되면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무슨 민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그맣게 그거 뭐랬지? 그렇게 탁 열어 갖고 먹는 거. 뭐 그런 거. 그치. 야, 초6인 우리 딸도 아침에 입 텁텁하다고 그거 편의점 들려서 사가지고 가더라. 뭐가 오후에 왔는데 애가 가방에 찰랑찰랑 소리가 나길래 뭔가 했다. 근데 걔는 이렇게 병이 있어 보이냐? 원래 그렇게 들었어요, 걔는? 그래요? 자, 53번 볼게요. 5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53번은요. 그림은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10kJ의 열을 흡수하여 W만큼의 일을 하고 T2인 열원으로 6kJ를 방출했대요. 어떤 열기관이 있는데 얼마를 흡수하고 10kJ라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얼마를 방출했대요? 6kJ의 열을 방출했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만 먼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Q는 델타 U 더하기 W거든요. 그런데 열기관이요. 다시 A에서 뭐 B로 갔다, C로 왔다, D로 왔다, 다시 A까지 온다고 칠게요.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어요.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연력학이 하나의 회전을 돌고 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이클을 돌고 나면 우리가 이 그림은 이 한 사이클을 돌려놓은 상태의 그림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어차피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들어오거나 나간 열량의 총합은 결국은 델타 W, 한 일과 받은 일의 총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립하는 게 여기 한 일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온 거 10kJ에서 빼기 6kJ를 빼니까 얼마? 4kJ만 일을 하겠네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기관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열기관 문제가 나오면 뭐 카르노 기관이니 무슨 기관이 나와서 나 그거 모르는데 자꾸 이런 거 하는데요. 열역학 문제를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걔네들의 이름하고는. 그냥 열 효율을 높이려고 어떻게 고안된 그냥 열기관이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묻습니다. T1하고 T2, 여기가 고열원이고 여기가 저열원인데 당연히 고열원이 온도가 더 높아요. T1이. 자, 그 다음에 T1하고 T2 중에는 T1 고열원. 왜? 열은 고온에서 저열원으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W는 4kJ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얼마죠? 효율 2는 10분의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0.4네요. 효율은. 퍼센트로 따지면 곱하기 100을 하면 40%짜리가 되겠죠. 와, 40%면 진짜 안 좋다 이러고 싶죠. 열기관은요 40% 정도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요 엔진에 딱 점화시켜 가지고요 엔진 시동 걸어 갖고 쓰는 거는요 대부분 자동차가 운전하는 데 쓰냐고요? 아니요, 대부분 열시키고 방출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열기관은요 효율이 40%만 돼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럭저럭.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53번 문제라든가 54번 문제, 55번 문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타입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 109페이지로 가보실래요? 109페이지 한 번에 쭉 잠깐만 넘어갈게요. 109페이지에 가시면 65번하고 66번이 가장 대표적인 두 문제예요. 이 두 문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5번하고 66번 두 개만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65번부터 가볼게요. 65번. 두 개가 같은 듯 달라요. 두 개가 차이가 있고 가장 차이가 있는 두 문제예요. 뭐 그렇다고 제일 어려운 문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먼저 65번 문제부터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연력학 2법칙에서 어렵게 나온다는 거 해봤자 65번이나 66번 타입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참,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연력학 수특 뽑아 드릴게요. 학교 내신은 뭐니 해도 기출문제하고 수능 특강 정도만 풀 줄 알면 어지간하면 풀어요. 하긴 수능도 마찬가지긴 하다. 기말? 물투? 니네 전기 파트 가니? 와, 뭐 저항의 합성 좀 하고 축전기 좀 하고 그럼. 니네 그 선생님이 그래도 되게 좋은 거야. 아마 아까 수업 시간에 물어봤을 거야. 여기 물투 수능 선택자 있니?
아니요. 그러면은 그럼 물투 내용은 조금만 얘기하고 가급적 물원 문제 풀을게. 그럴 거지. 그게 니네한테는 도움이 돼. 그리고 시험 문제는 물 원 반, 물투 반 요 정도 내시겠네. 선생님 막 여기 유식 같은 거 이렇게 쓱 해설해 주시는데 이건 이런 것이 이건 이런 것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아마 니네 시험 전에 프린트물 같은 거 하나 줄 거야. 그것만 해서 문제 풀어. 왜냐면 니네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 자, 65번 볼게요. 자, 65번에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65번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늘 보던 X축이 부피 그래프고 Y축이 압력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X축하고 Y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X축이 부피고 Y축이 압력이면 어휴 다행이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부터 시작해 볼게요. A에서요. B를 거쳐서요. B에서 C를 거쳐서요. C에서 D를 거쳐서요. D에서 다시 A로 가는 과정이에요. A, B, C, D.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림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한번 순환하는 동안 옆에 보시면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A에서 B로 가는 거, B에서 C로 가는 거, C에서 D로 가는 거, D에서 A로 가는 거.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흡수 또는 방출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열량이에요. 열량. 이거 Q예요. Q.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에요. 자, 이 표대로라면 여기가 150이 써 있고요. 여기가 0이 써 있고요. 여기에 120이 써 있고요. 여기에 다시 0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조심할 거는요. 이거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지 그래프에서 말하는 일, 면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AB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서 요만큼 넓이가 있죠, 지금. 요 넓이는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 안에 이 넓이는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 요 정도 넓이는 받은 일이에요. D에서 A로 가는 동안 요 넓이는 역시 또 받은 일이에요. 저건 일이죠, 넓이는. 근데 여기서 준 거는 열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Q예요, Q. AB 과정에서는 부피가 늘었어요. 그리고 150이라는 열량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저렇게 AB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열량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열량이 들어왔어요. 150만큼에 해당하는 열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BC에서는 열량이 0이래요. 아, 여기는 BC는 단열 과정이에요. 열량의 출입이 없는 거예요. CD 과정에서는 120만큼의 열량이 있다는데 그럼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요. 열이 나가는 경우밖에 없죠. 그럼 120이 열량이 빠져나간 거고요. D에서 A로 가는 동안에 다시 0이래요. 그럼 D에서 A로 가는 동안에 열량이 0이라는 소리는 아, 이거 단열 과정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단열 과정이라는 거하고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일하고는 별개예요. Q하고 W는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Q하고 W를 자꾸 동일시 여기기는 해요. 하지만 이건 동일해요. 한 사이클을 돌면서 델타 Q 값하고 한 사이클을 돌면서 델타 W 값은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연력학에서는. 왜? Q는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A가 한 사이클을 돌고 다시 A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하고 변화의 합이 같은 건 맞지만 따로따로 같은 건 아니에요. 한 사이클을 도는 동안에.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아, 얘는 열기관으로 따지면 어떤 열기관으로 따지면 얼만큼의 열을 흡수한 건 뭐밖에 없어. 150이라는 열량을 흡수해서 얼만큼으로 방출한 거죠? 120으로 방출해서 그럼 그 차이값인 30만큼만 일을 했으니까 아, 요 넓이 요게 30이구나가 되는 거죠. 요 넓이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수월해지겠죠. 기억,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자, BC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0인 거지. 즉 단열 과정인 거지. 팽창했죠. 부피 늘었죠. 그럼 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일이 0이니 그러니까 틀렸죠. 자, 니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0에서 120 뺐으니까 30이다. 맞죠?
열 효율은 얼마니? 그럼 150분의 30이죠. 얘는 150분의 30이네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0분의 20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맞죠? 3, 5, 15, 5, 2, 3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0.2가 되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은 니은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니은 디귿.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왜 65번을 시킨 다음에 66번까지 하자고 얘기했냐면 65번에서는 주어진 숫자가 열량이 흡수된 열량 또는 방출된 열량을 준 거고 66번에서는요. 외부의 한 일 또는 받은 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달라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옆에다가 저는 그거 66번을 써놓고 있을게요. 여러분 잠깐 풀어보고 있어요. 66번. 자, 이 문제는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조건을 준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열량이 아니라 한 일 혹은 받은 일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여기서 근데 AB 과정은 뭐라냐? AB 과정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그리고 다시 A를 따라서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각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한 일 또는 받은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과정에서 기체는 250줄의 열량을 흡수하고 열량이 흡수됐대요. 그럼 표시합시다. A, B 과정에서 열량이 흡수됐대요. 얼마? 250줄만큼이 흡수가 됐대요. 자, 그 다음에 BC 과정과 DA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래요. 여기가 단열이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열량 Q가 제로라는 소리죠. 여기는. 여기도 단열이에요. 아니 어떤 열기관이 열이 들어온 구간이 있으면 열이 나간 구간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열이 나간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Q2만큼 나갔겠죠. 자, 그런데 표에서 보니까 AB 과정이 한 일이 0이래요. 그 소리는 부피 변화 없이 그대로 쭉 올라갔다는 소리죠.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등적 과정이었다는 소리예요. 아, 그렇구나. 등적 과정이라 그래서 한 일이나 받은 일이 없는 거지 열량을 주거니 받거니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BC 과정에서 100만큼 일을 했대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얼마큼? 여기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이만큼이 넓이가 100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CD 과정은 다시 단열 과정이고 DA 과정에서 50만큼의 일을 받은 거죠, 이렇게. 전체가 10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요만큼 우리가 필요로 한 W가 얼마? 5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찾았죠?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다 써볼까? 좀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열기관은 얼마의 열을 흡수해서 250이라는 열을 흡수해서 얼마로 방출했냐 모르겠어요. Q2만큼 방출을 했대요. 그리고 한 일이 얼마냐면 한 일은 50이에요. 그러면 Q2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일 받은 일과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은 Q하고 W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억 BC 과정에서 뭐예요? 단열, 팽창, 온도, 하강이겠죠. 그러니까 온도는 감소한다. 맞아요. 묻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니은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Q2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겠죠. 틀렸어요.
효율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250분의 50인가요? 그럼 얼마죠? 25분의 1이니까는 10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니까 20%네요. 그러면 0.4가 아니라 0.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66번의 답은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뭐야 기억 하나 맞아요? 66번의 답은요 어디 갔냐? 66번의 답은 1번이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 문제는 아까처럼 뭐 앞에서 본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53번 같이 그렇게 대놓고 통합과학처럼 주면은 문제 풀기 쉽겠죠. 그죠? 그런 건 쉬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랑 같이 한 사이클 돌리면서 뭔가를 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를 조금. 그런데 이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열량을 표시해 준 건지 한 일을 표시해 준 건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두 개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놓치죠. 이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조금 까다롭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다 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몇 번 꼭 좀 풀어봐라.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해 줄게 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각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질문 좀 받을게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수능 특강 하나 더 가고 괜찮다고 싶으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상대성 좀 나가게. 자, 그럼 잠깐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